많이 힘드시죠, 그죠? 힘드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교수실에서 눈물이 나요, 그죠? 그래서 하는데, 이게 듣는 게 좀 힘들죠? 듣는 거, 강의를 듣는 게, 그죠? 나도 강의를 하는 게 낫지, 강의를 들으면 못 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왜냐면, 이게 수업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해요, 우리 교수들이. 그래서 이제 학회 같은 데 가면 2시간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도 2시까지 가죠? 2시까지. 네, 2시까지. 뭐, 1시간 55분까지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뭐, 근데 이제 강사들이 저희가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거의 일타들만 거의 다 모임이 이제 있어요. 근데 제가 일타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꼈는데, 강사를 봤더니 다 끼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다 즐겨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죠? 이게 즐기지 않으면은 못해. 여러분들이 떠들어댈 수 있을 것 같아, 4시간 동안?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즐기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즐기면서 갔으면 해요. 그죠? 갔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동영상 들으시는 분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가끔 가다 이제 얘기할 때 존댓말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끔 반말을 좀 이렇게 하잖아요.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그죠? 그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가면은 손님 일로 와보세요 그래요. 언니 일로 와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이 강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무섭게 봐서 막 됐냐 막 그게 아니라 좀 친근감 있게 하려고. 좀 귀엽게 봐주세요. 귀엽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진짜 욕심이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박사 받느냐고 강의 스킬을 안 늘렸거든요. 근데 이게 야매 같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타 애들이 거의 다 야매 쪽으로 많이 하면서 이게 강의 자체를 스킬을 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가겠습니다. 밑에 가시면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진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에요. 변동의 유형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막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계추모라고 저는 암기하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부동산이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환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죠.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거야, 이럴 때. 그죠? 저점을 찍을 때. 그죠? 그러니까 너도 이제 돈이 없어요? 따라 지렛대 효과. 빌려, 돈을. 그죠? 돈 없는 사람들은 안 빌려줘? 그럼 신용 좀 오면. 도대체, 신용 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이 좋아야 되고 소득도 있어야 돼요. 소득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1월까지 뛰어요. 왜냐면 소득이 많아야 많이 빌려주거든요. 이 DTI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야지만 투자를 해요. 그죠? 그래서 하면서 하는데 순환을 한다는 자체는 경기가 안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해봐요. 투자는 정점에서 해야 돼요? 저점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을 한다 이런 거지. 그치? 근데 그냥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중개업을 하는데 부산대학교 앞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여름엔 그냥이야 여름방학이 있어. 그럼 거래가 될까? 안 되죠. 그런 걸 알고 가라는 얘기지.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암기해야 되지. 맨날 암기하면 안 돼요. 근데 무작위적이라는 게 죽이는 거야. IMF 알아? 피할 수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거야. 무작위적이. 무작위적. 그럼 이건 예견한다, 예기치 못한다. 계절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무슨 계절이야? 봄. 봄 다음에 뭐가? 여름 다음에. 우리 시험 보러 가야겠네. 그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죽이는 거죠. 무작위적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에요. 어떤 정책을 필지 알아요, 지금? 몰라요. 그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이고, 우리가 비주기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정보 정책. 자, 우리가 지진 같은 것도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건축하는 애들은 지진이 나길 원해요. 너무 많이 나면 뒤에서 지지니까 조금만 나게 되면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나쁜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순환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상 후화로 나와요. 회상 후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회복, 자, 저점을 찍은 다음에 돈 벌게 되면 그걸 회상하죠. 후하다. 그래서 회복 다음에 상향 다음에
후퇴 다음에 하향, 다시 회복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따 보겠지만 여기 안정시장이 바로 국면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가르쳐줬어요. 그걸 제가 오늘 문제 중에서 5번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자,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절적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1년 단위로 옵니까?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죠. 거래가 좋고 방학 동안 그 대학교의 방학이 무슨 방학과 무슨 방학이 있어요? 열방학 겨울방학 있죠. 어떤 하고 갔더니 말이야 봄방학이 있다는 거야. 대학교 안 내는 거 티내고 있어. 자, 그러면 자, 계절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12월은 그냥입니까? 매우 춥습니까? 그럼 건축 허가량이 어떻게 전년달보다 줄어들었죠? 계절적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게 봐봐. 이따가 문제 풀 때 상향이 정점을 찍죠. 그러면 정점을 5월 달에 찍었는데 후퇴가 왔대. 그럼 일단 월은 들어갔지. 월 들어갔다고 계절적 찍으면 끝나. 이게 뭐야? 순환이에요. 그다음에 정점, 저점. 이런 게 들어가면 뭐다? 순환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추세적이라는 자체는 딱 한 번 나왔어.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추세자, 장기적이다 보면서 순계춤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갈게요. 교재 갑니다. 밑에 가시면 순환이 있죠. 넘기세요. 그 다음에 장기적은, 추세적은 이제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갔다는 건 이따 문제 풀면서 가겠고, 그 다음에 계절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1년 단위로 옵니까? 그러면 방학 동안의 공실이라든지 이런 게 계절이죠. 네, 무작위적은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예기치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정보에 대한 정책이죠. 오른쪽 중요 기출 문제는 풀었었죠. 그러면 프린트로 이제 마치세요. 맨 마지막 문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저는 이렇게 유도할게요. 1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자, 1번에 보시면은 따라서 정점. 이거 그냥이요. 순환이에요. 정점이 들어가면 순환이에요. 5월 들어갔다고 계절 찍으면 안 돼요. 그런가요? 오히려 3번이 순환입니까? 3번이 계절입니까? 그러면 계절하고 순환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건축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찍고 정점으로 올라갔죠. 그럼 이건 뭐다? 순환으로 가셔야 되고, 매년 12월마다 다른 달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건 반복하잖아요. 계절적이라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의 DTI는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니까 무작위적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아까 5번을 가르쳐 드렸지만은 안정은 순환으로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 일반 경기의 부동산 경기는 선행하거나 후행하고 동집적일 수도 있죠. 불규칙이니까. 아시겠죠? 몇 번 정답이다? 4번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103페이지로 가볼게요. 103페이지로 가시면은 개미야, 거미야. 별게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미집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찍어드리면 밑에 가시면 3번에 거미집 모형에 왜 양가로 1번서부터 3번까지 있죠?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와. 요즘 추세가 탄력성하고 기울기를 물어봅니다. 그죠? 작년에도 나왔는데 함수 관계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참 어렵게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가 개미야, 거미야. 거미집이로 갑니다. 들어보세요. 처음 우리가 저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했고 좀 넓힐 거예요. 에지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가
미국의 농업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 초반에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 당시 옥수수 가격이 파동을 합니다. 배추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마늘이라고 한다면 마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가격 폭등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경제학자다 보니까 시장에 가서 봤어요. 수요와 공급을 보니까 자, 수요자들은요 마늘 가격 보고 즉각적으로 사죠.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수요는 즉각 사기 때문에 시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요 굉장히 탄력적이야. 가격에 대한 반응이 있죠. 맞아요?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마늘이라는 자체는 이 재배를 하게 되면 또 수확을 해야 되잖아. 맞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늘 가격이 막 오르는 거 보고 마늘 심는 갑돌이는 마늘 안 심을까? 마늘 심을까? 심죠. 근데 바로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내년에 팔아요. 또 갑돌이만 심었다? 다 심었다? 그럼 초과금이 돼서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럼 여기를 본 순간 그냥이야 안 심어. 얘만 안 심어? 다 안 심어. 그럼 다음 해가 또 궁금한 거예요. 가격도 어떻게 한다?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또 심어. 밤새겠다. 그죠? 미래를 예측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은 그냥이다 시차가 있다.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그냥입니까? 즉각 반응합니까? 즉각.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잖아요.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일정한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수요가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맞나요? 근데 이게 경제학을 제가 강의하거든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예전에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입니까? 폐쇄 경제예요? 개방 경제야? 마늘 없으면 어떻게 돼? 수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 번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계치가 많아갖고 그냥입니까? 약간 예측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품이야, 농산물이야. 따라서 공산품. 이 칠판 지우개 있죠? 따라서 공장에서 생산. 이게 공산품이에요. 근데 공산품은 바로바로 생산이 되는데 농산물이 안 되는 거야. 축산물 같은 거라든지.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먹히는 게 그냥이야 수입해 오면 돼. 안 먹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말이야 부동산에 들어갔냐면 부동산은 수입해 올 수 있어? 그래 더러워서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부동산에 접목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도 이 주택이라는 자체는 수요는 바로 사죠. 근데 공급은 그냥이야 시차가 있어. 시차가 있어요. 이게 봐요. 그럼 가격이 오르는 거 보고 건설회사들이 자꾸 어떻게 할까? 공급을 늘리려고 하죠. 막상 늘렸더니 그냥이야 미분양이 속출해.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궁금하지도 않나 봐. 궁금해?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들어온 게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부터 단기 장기라는 걸 한번 볼게요. 단기는 생산이 됩니까? 안 돼요. 단기에 더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에 가격이 자 어떻습니까? 수요는 증가하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야 되죠. 근데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그럼 가격이 폭등해 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은 미래를 예측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걸 가정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물량은 어디서 나타나죠? 장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장기에 그냥입니까? 또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까? 가격은요,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시장 파트에 가격이 왜곡됐죠? 어디서 많이 왜곡돼요? 단기적으로 왜곡된다는 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3개? 찾으셨습니까? 자, 얘가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이 만들다가 거미집이라는 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가볼게요. 자, 수탄, 공탄은 폭탄 이름이 아니라 수의 가격 탄력성을 줄인 말이에요. 이건 뭐에 따른 탄력성? 공급에 따른 탄력성. 맞아요? 지금 공급이 돼서 그래요?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공급자가 주도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되니까 지가. 그러면 수요자가 더 탄력적인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수렴형이 되면서 안정적인데 일단 들어보세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보다 수요가 좀 탄력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봤던 이 그래프는 안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을까? 또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올라간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가격이 폭등해 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가격이 폭등하니까 공급자들 공급을 하겠죠. 근데 그냥입니까? 나중엔 초과 공급이 됩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럼 또 공급을 해, 안 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움직여요. 그럼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동태는 명태를 올린 게 아니라 동태적은 움직임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태다, 동태다. 자, 뭐냐면 정태라는 것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갔다 그럼 끝나는 게 정태예요. 근데 그냥입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까? 과정을 아는 게 동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럼 정태 찍어야 돼? 동태 찍어야 돼? 그럼 어떻게 찍냐? 지금 얘가 거미를 3마리 기르고 있어.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을 거미를 기르고 있다는 거지. 맞아? 얘들이 거미를 치는 모습이 틀리지. 그래서 우리가 한 6시, 7시쯤에 친구들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야, 맥주 마시러 좀 나와. 그랬더니 아니다, 거미 키우고 있는데 했더니 야, 그럼 그거 냉동실에다 얼려놔. 그러는 거야. 그럼 정태야, 동태야? 어떻게 알았어? 얼리니까. 아시겠어요? 썰렁하다, 야. 그럼 갈게요. 의 있어요? 찾았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수요 공급의 모형이 시차를 도입하지 않는 비정확적 이론이에요? 동태적이야? 동태적. 나오잖아, 동태. 정태 찍어, 동태 찍어. 어떻게 알았어? 그래. 왜 그러냐는 안 물어보니까, 그죠? 알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유래에 보시면은, 아까 공산품이었어요? 농산물이었어요? 옥수수가 농산물이죠. 따라봐, 축산물. 돼지가, 에야! 바로 나오지 않지? 돼지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파동에 분석하고자 수립된 것이다. 그럼 가정을 보신다면, 자, 가볼게요. 자, 수요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요를 하죠.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시차가 있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1번 있어요? 1번? 금기 있어요? 금기? 금기는 올해라는 얘기죠. 올해의 수요량은 바로 사니까 그냥입니까? 올해의 가격입니까? 올해의 가격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금기의 공급량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올해에 대한 공급량은 어느 가격? 전기의 가격에 의존한 거죠. 한 테포 느리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금기의 공급량은 그냥이다 전기다. 전기. 그러면 공급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금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에는 그냥이다 시차가 존재한다. 금기에 생산되는 저장할 수 없고 금기에 다 모두 소비해야 된다는 걸 가정하고 얘가 있을 때는 개방 경제였어요? 폐쇄 경제였어요? 수출과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면 넘겨보세요. 이 평가를 한번 가볼게요. 먼저 평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거미집 모형은 농산물, 축산물에 적용됐죠. 근데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 착공량이 증가하면 건축의 완공의 시장에 출하가 되면 오히려 공급이 초과해서 침체 국면에 대해서 미분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도 거미집이 먹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주거용하고 상공업용이 있는데 이 거미집은요 생산이 돼서 그래요?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주거용은 이동하기가 쉽고 공급이 잘 되죠. 근데 상공업용은 용도 전환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을 요거 학원 여기를 상급설치로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주거용보다 상공업용이 더 어렵죠. 그럼 주거용보다 어디에? 상공업용에 더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3번 거미집은 항상 공급자가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는 따라서 현재 임대료. 그러면 예측을 해요? 예측을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거미집은 공급자의 가격에 대한 기대가 항상 실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측한다면 거미집이 생기지 않겠죠. 이해 가셨어?
이렇게. 그래서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은 그림이 나와요. 자, 갑니다. 그러면은 자,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따라서 수렴형. 자, 수렴형은 밖으로 나가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안정적인 형태를 가져요. 근데 제가 아까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서 있으면 그냥요,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기울기는 큽니다. 그럼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탄력성과 기울기는 같다, 반대다? 반대요. 그럼 수요의 기울기와 공급의 기울기인데 꼭 절대값에서 씌워야 돼요. 뭘 씌워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0.7이면 0.7로 고쳐야 되죠? 그러면 탄력성은 반대니까 그냥입니까? 공기가 큽니까? 공기가 커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양가로 일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크죠? 기울기는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반대라는 거죠. 오케이 바리? 이해 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더 탄력적일 수 있죠. 그럼 공급자가 주도하니까 더 불안정으로 가격이 폭등해 버리죠. 그러면 수탄하고 공탄이 있다. 그 만약에 발산형이다. 그럼 발산형이라는 자체는 안으로 들어가요? 밖으로 나가요? 애들이 가출하면요. 나가는 게 좋아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들어오는 게 좀 안정적이죠. 대화를 합시다. 나가는 건 자꾸 이탈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안정적이다? 좀 불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죠. 이해 갔나? 그럼 이거는 공탄이 더 큰 거예요. 공급이 틀렸어. 기울기는 같다? 반대다? 그러면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겠죠? 공기보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계산 문제가 거의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죠? 그럼 갈게요. 순환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순환형은 걔가 굳이 안 적는 게 순환형은 그냥요, 같아요. 같으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같으니까. 얘기해봐. 내가 몰라서 안 그리는 게 아니라. 이해 갔어? 그러면 순환형은 암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을 때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갈게. 따라해보세요. 수탄수. 공탄발. 그럼 수탄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때는 수렴으로 하는 거죠. 공탄발은요?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클 때는 발산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수니까 수가 나오죠? 자, 옛날 야매인데 공포탄을 그냥요 발사해. 옛날에 거 안 먹히네. 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서 수탄 수렴, 공기 수렴. 그러면 기울기는 공기가 클 때 수렴형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넘기셔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4페이지 가시면 중요 기출 문제 있어요? 이거 안 풀었죠? 푸세요. 정답이 보이죠? 밑에 1번이 보이잖아요. 자, 갈게요. 자, 1번. 가격에 대해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크죠? 그 무슨 형이야? 수렴형이 맞죠? 얘기 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에 2번은 같죠? 그러면 이탈해요? 순환형이야? 순환형이죠.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정태야, 동태야? 그럼 비교 정학적이에요? 동학적이야? 동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번, 4번과 5번을 바꿔주세요. 자, 수요는 그냥입니까? 즉각 변화입니까? 공급이 일정한 기간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몇 번 정답? 1번. 넘겨보세요. 자, 126페이지. 가장 쉬운 거. 126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이 34번 있어요? 풀어보세요. 34번. 가장 쉬운 겁니다. 따라해. 수렴형, 수탄수, 무슨 뜻이요? 수요의 가격 특성이 공급보다 커야 되죠. 얘기해 주세요. 그럼 부등호가 이렇게 가야, A는 이렇게 가야 되죠. 그다음에 공기가 커야 되죠.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체크할 수 있어요? 약간 업그레이드. 전 페이지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은 31번, 124. 일로 와봐요. 기울기는 그냥요, 이 절대값을 씌워요. 그럼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고쳐야 되죠? 그럼 다 가르쳐 줄게. 지금 31번 박스 있어? 마이너스 나왔지? 다 플러스로 고쳐 주셔야 돼요. 다 가르쳐 줬어. 플러스 다 고치고. B는 되게 쉽다. 나만 쉬울지 몰라도. 일단 내가 플러스를 고치라 그랬나요? 같은 걸 찾아보세요. 아니, 어려워요? B가 똑같잖아요. 그럼 순환형이죠. 그럼 그 순환형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따라서 공기 수렴. 공급의 기울기가 클수록 수렴형이잖아요. 그럼 0.3하고 0.7에서 어떤 게 커요? 0.7이 크죠? 그러면 수렴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야. 여러분들,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찾으셔야 되는 거죠. 다시 갈게. 그냥이야 플러스로 고쳐. 다 고쳐야 돼요. 같은 거 찾으시죠? 같은 게 무슨 형이죠? 순환형이라면 순환형은 암기할 필요가 없고 같은 건 무조건 순환을 맞추시는 거죠. 그래서 공기 수렴. 무슨 뜻이에요?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찍어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얘도 찍고 쟤도 찍으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한 업그레이드 된 게 나중에 제가 다음에 하시면 좀 업그레이드 된 걸 갈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할 수 있겠죠? 계속 이렇게. 다음에 수탄수. 무슨 뜻이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은 수렴형이고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맞죠? 자, 공탄발은 뭐가 클수록?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이고 수요의 기울기가 크면 발산형이다. 같으면 무슨 형이다? 순환. 그럼 순환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 124페이지 31번 다시 가자. 그럼 B는 그냥이다. 같다. 순환형이다. A는 공기가 크더라. 그럼 수렴형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돼야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강의를 또 해요. 아시겠죠? 열심히 하시고 넘겨볼게요. 우리가 131페이지로 갈게요.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지금 그냥 일단 이 경기 변동을 다시 한번 제가 훑어드린 다음에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갈게요. 넘겨보시면 경기 변동을 좀 제가 훑어드릴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97페이지 다시 천천히 가겠습니다. 가셨습니까? 네. 경기 변동 유형 중요하다 그랬죠? 다음에 순계 추무. 순환적이 있고 순계가 뭐예요? 계절적, 추세적, 무작위적. 맞나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중요 기출 문제를 다시 푸시고 아까 제가 프린트 나눴던 문제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01페이지. 순환 국면별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저 보세요. 따라서 상향시장, 건축량은, 거래량도 올라가고, 가격도, 공실은 내려가죠. 반대가 간다는 거죠. 가거는 하한가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향시장은 매수야, 매도야? 화한자고 정말. 자, 가만히 있어봐. 자, 상향하고 회복 있죠? 얘는 그냥이야, 짝대기에 올라가. 매수야? 매도자라는 거야. 정확히 하란 말이야. 알겠죠, 그죠? 이해하셨어? 그러면 뭐 하는지 알아? 알아야 되는데. 알까 모르겠네. 자, 그러면 하향과 후퇴 있지? 느낌이 확 와? 매투 후퇴. 그럼 매수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 거 가고, 안정시장은 순환국면이다, 순환국면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불황이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거미집을 가시면은, 거미집은 그냥요, 시차가 있어요. 수요는 시차가 있어요? 없죠. 바로 즉각적이죠. 탄력적이에요. 근데 공급은 그냥요,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일정한 기간에 비틀어지라는 거죠. 그렇죠. 공산품이에요, 농산물, 축산물도 가죠. 부동산의 접목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 아까 넘겨보시면은 주거용하고 상고업용 중에서는 상고업용이 더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주거용보다 어디? 상고업용에 적용이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갈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공급이 돼서 그래요?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럼 공급자가 주도하게 되면 발산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시장을 누가 주도해야 됩니까? 수요자가 유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렴형이라는 자체는 수탄수라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고 기울기는 반대고. 그래서 따보세요. 수탄 수렴, 공기 수렴. 그러면 수렴이 되려면 탄력성은 누가 커야 되고 수요가 커야 되고 기울기는 공급이 커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반대고 순환형은 그냥이야 같아.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플러스로 고치셔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넘기셔서 페이지 127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게 있어요. 좀 쉬었다가 갈까요?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쉬세요.